매일 정리 노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건데요. 여기 나온 내용은 이제 총 10개인데 전부 다 기출 지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1번이 뭐냐면 부동산학은 그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민법상의 부동산이죠. 협의의 부동산.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한 표현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꼭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이것도 이제 부동산학의 하나의 정의구나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뭐에 종합이란 말 나오죠? 종합과학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종합과학이라는 건 여러 학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은 뭐냐면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이게 맞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응용과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응용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요 문제를 해결하겠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응용과학들은 대부분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학문을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응용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자나 개발업자나 또는 부동산 대출자가 금융권이 이게 수많은 부동산 시장에서 맞닥뜨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과학에 속한다? 응용과학에 속한다. 이게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면은요. 이제 4번을 보면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이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 이거 아니죠. 우리는 순수과학 아니죠. 우리는 순수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이죠? 응용과학이죠. 응용과학. 그래서 순수과학 아니다. 순수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과학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X죠. 그 다음 5번 보세요. 5번은 부동산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 분야 딱 나왔어요. 의사결정 이거 나왔어요. 의사결정 나오면 뭐가 탁 나와야 돼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이제 전개하는 걸 의사결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이게. 따라서 이 키워드가 딱 나와줘야 돼요. 오지선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지선다라는 게 무슨 개념이라는 거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럼 뭐야? 맞다. 이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6번 복합 개념 나왔어요, 여러분. 자, 복합 개념 나왔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거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민법상의 부동산이 뭐야? 좁은 뜻의 부동산.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8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틀렸죠. 생산 요소, 자산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생산 요소, 자산은 뭐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9번 나왔어요. 자, 이제 준부동산 나왔어요. 뭐예요? 부동산으로 본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동산인데 마치 부동산처럼 동산은 이제 공시 방법이 점유 또는 인도예요. 그런데 마치 부동산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나 등록, 면허 이런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준부동산은 이제 결국 이제 부동산처럼 취급되니까 법률적으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맞다. 이러시면 되겠죠. 자, 10번 보세요. 이제 요 10번은 이제 복합부동산이라는 건데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복합부동산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다가구 주택 나오면 돼요. 다가구 주택.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 합시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단독주택은 뭐야? 땅 주인도 갑이고 건물주도 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누구 거요? 갑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상태잖아요. 단독주택이니까. 다가구는 단독이잖아요. 그럼 토지와 건물이 결합됐죠? 소유자 같잖아요. 그리고 매매되고 그다음 매매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일체로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도 뭐야?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건물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잖아요. 두 개의 소유권이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로 인식하는 거죠. 각각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일체로 어떻게 돼요? 거래가 일어나죠.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존재하죠. 그래서 각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야?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매매된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그럼 복합부동산 하면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단독 중에서도 뭐야? 요 다가구 주택 생각하시면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